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경기도 의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최승원 경기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2년차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당선 이후로 쭉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활동을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생활 정치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유은혜 국회의원 보좌진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의원 되기 전에는. 그때는 그 국회에서 이제 예산 그리고 뭐 입법 이런 그리고 중앙부처 분들을 대부분 만나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직접 피부로 듣고 그래서 지금은 그 하루하루가 열심히 지역 주민과 만나면서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넓은 만큼 바쁘게 또 이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좀 도의회 활동 얘기를 해볼게요. 경기도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예, 이 상임위원회 활동 분야 또 그 밖에 또 위원회 분야가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건설교통위원회는 토지, 주택 그리고 건축 분야가 또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도로, 버스, 철도 그리고 물류 이런 교통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예산과 행정 이런 거를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금 역할을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상임위 활동으로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경기도민의 재산인 도유재산이 특정 기업의 헐값에 매각되는 그 의혹이 있어서 제가 그 대표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 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를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그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구성이 되었고 지금 거기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쪽은 아니지만 그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 2개에서 제가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돈에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그리고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시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서 구성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근로자의 그 열악한 노동 여건 및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한시적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12개월 활동 기간은 12개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기도 청년대책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청년과의 소통과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가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어떤 그 정책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개발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그 청년 배당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시는 물론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정책 수립을 해나가는 그런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해 이 지하철 3호선 그 대화역에서 삼성역 구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전철 운행이 멈춰버리면서 교통 대란이 있었죠. 출근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 겪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빨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대중교통이 물론 이제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미리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돌발 상황이나 사고 그리고 뭐 파업 같은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작년 10월 달에 이 삼성 3호선 지하철 이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시민의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경기도는 이걸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왜 전파를 안 하냐. 특히 출근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이 고양시와 파주시 이 중앙로에 있는 버스에
시민들이 막 도로로 막 나오시면서 네.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일단 위험하기도 위험한 했었죠. 상황이 예. 발생했어야 하고 언론에서도 되게 크게 이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빠른 전파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대의 빠른 전파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제가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조례안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어떤 방법이 될까요? 일단은 뭐 전철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전철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사고 난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민들한테 문자나 이런 전광판 이런 걸로 사고를 빠르게 이제 전파를 해드리는 거죠. 다 사고가 난 후에 전파가 아니라 사고 나면 바로 전파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마련을 해서 그 대체 수단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그 도민들한테 교통에 불편이 없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이 그 아예 입법으로 정해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법적으로 그 시스템을 좀 아예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경기도에 이 철도국을 상시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상시 기구가 아니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랍기도 한데 이게 아마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도민들이 경기도의 철도국이 한시기구였다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2009년도에 경기도의 철도국이 녹색철도 추진본부라고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5차례 이제 한시기구 연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만약에 상시기구로 전환이 안 되면 경기도 철도국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 10명 중 4명꼴이 매일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 철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시기구로 남아 있었던 것도 믿기지 않지만 근본 조직 개편에서 존폐 위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철도국이. 그 간략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경기도 철도국의 상시기구화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총 105개 노선이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42.9%, 45개 노선이 경기도 철도 노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남북화의 평화 분위기에서 북한을 넘어 철도가 유라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 대륙철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초 기지가 될 경기도가 그 역할 측면에서 중요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고양시는 경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 중심의 그 철도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철도국이 한시기구가 지금 돼 있고 상시기구로 꼭 전환돼야지 앞으로의 이 철도 정책에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아주 중요한 지금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철도를 이용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라웠고, 네, 굉장히 중요성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산이 또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일산이 처음에 이제 계획대와 다르게 이후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면서 근데 주차 공간은 상당히 그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정발산동, 마두동, 일산 이동입니다. 지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이 이제 초기 계획 도시에는 이 100만이 넘어갈 인구의 예측을 못하고 한정된 인구의 도시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차 문제입니다. 그 여기 라페스타도 마찬가지지만 정발산동, 저희 제 지역에 있는 정발산동, 그리고 뭐 백석동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덕양구 쪽도 제가 주차 문제로 상당히 크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차장 지금 땅이 없다는 건데, 지금 다른 뭐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차장 뭐 정책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공원 지하 주차장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이제 그 개인 주택들을 매입해서 그걸 이제 공용화로 만드는 것도 있고, 라페스타 얼마 전에 이제 그 광명에서는 라페스타 같은 공연 주차장을 그 민간 투자 사업을 받아서 타워를 만들어서 일부분은 사무실로, 공용 사무실로 쓰고 일부분은 이제 주차 공간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제 상임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그래서 그 상임위 쪽에서도 주차장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담당 부서와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내겠다, 이렇게 1순위로 꼽을 만한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1순위 목표는 없고요. 이제 보통 이제 각 그 뭐 저 부분마다 그 생각하시는 게 틀린데, 학부모님들은 교육 문제를 말씀을 하실 테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말씀하실 테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그 정치인들한테.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경제 상황을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1순위를 꼭 무엇을 찝는 것보다는 제가 그 경기도의원 임기 4년 동안 잘 하지는 못했다고 칭찬은 못 들어도 욕은 먹지 않는 그런 도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민들하고 즐겁게 배우고 소통하면서 그 열심히 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를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